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오늘은 내 몸을 살리는 방법, 그래서 홈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정기, 그 다음에 차량용 청정기, 그 다음에 RS3 해가지고 우리 겨울의 미세먼지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 몸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오늘은 정수기, 퀸, 인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 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살린다는 건 즉 내 건강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운동하고 운동하는 게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먹는 거에는 뭐가 있냐?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화장품, 바디 제품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한데 공기는 하루에 12,000리터를 먹죠. 그리고 물은 하루에 2리터, 음식은 3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끼니마다 1kg 정도 먹는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죠. 그리고 오늘은 물하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을 받고 태어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우리 몸은 보통이 60에서 70%의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태아 때 보시면, 신생아 때 보면 75%의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 왜 이렇게 꼴따구 이렇게 만지면 들어갔다고 금방 나오잖아요. 되게 탱글탱글하죠. 그게 수분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피부에. 근데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가요? 수분이 점점 빠지죠.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자글자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난히 잘 씻는데도 불구하고 좀 냄새가 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분만 잘 섭취하셔도 내 몸을 냄새나지 않게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60에서 70%의 수분이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기에도 수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머리 같은 경우는 83%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이죠. 83%, 그 다음에 저희가 뭐죠? 폐가 85%, 그 다음에 눈에도 95%가 들어가 있고요. 심장에도 75%, 그 다음에 근육에도 75% 수분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혈액에도 94%의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분이 내가 먹는 물이 적다라고 하면은 내 혈액이 탁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물의 기능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의 기능은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나 아니면 우리 몸을 약알칼리로 유지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 운반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용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조직학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요. 대사작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이렇게 많은 물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보통 대사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준다.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 운반해준다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물을 섭취했을 때 내가 지금 물 한 잔을 먹었다라고 하면요. 뇌까지 1분, 혈액에는 30초 만에 도달하고요. 피부하고 장기에는 20분, 그리고 내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물이 내가 과연 30분 안에 내 몸을 다 돌았는데 그 물이 30분 후에 내 몸에서 나갈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먹은 물은요, 28일 후에 내 몸 밖으로 나갑니다. 나 물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 가던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 28일이라 주기가 얘기를 드리면, 나 물 먹었더니 화장실 가던데? 그거는 그 전에 먹었던 겁니다. 28일 전에 먹었던 물이 그때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을 자주 먹으면서 내 몸의 순환을 조금 많이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루에 물 배출량이 2.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소변으로 가장 많이 나가죠. 그리고 땀이나 호흡이나 우리가 장내에서 다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하루 배출량이 약 2.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5리터의 수분을 우리가 배출을 시켰으면 다시 2.5리터의 물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된 몸이 되겠죠. 근데 우리 물 흡수량도 보면 똑같이 2.5리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음료나 물로 1.5리터 정도 드시고 음식으로 약 0.7리터 그리고 신진대사하면서 0.3리터 정도가 이제 물이 흡수가 되는데 근데 이 음료나 물 같은 경우는 1.5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도 다르고 네, 몸에서 쓰이는 물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킬로그램당 30cc를 먹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kg다 라고 하면 5, 30을 1.5리터를 드시면 되고요. 내가 60kg다 그럼 6, 38, 1.8리터를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킬로그램당 30cc 정도의 물을 내가 섭취를 해야 물 배출량 이꼴 물 흡수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은 계속 배출이 되는데 수분은 배출이 되는데 물이 내가 제대로 안 먹어요. 잘 안 마셔요. 요즘 현대인들 물 잘 안 마시죠. 그리고 물 대신에 커피 먹고 음료 먹고 물은 잘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내 몸에서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포가 쪼그라들고 메말라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농도가 진해지고 혈액순환장애가 오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지죠. 예, 우리 호흡기, 호흡, 이좀 식도 이런 점막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어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장기는 저런 체내 독소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내 온몸에 혈액을 타고 독소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가장 약한 부위를 그 독소가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그게 피부로 나오는 게 아토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도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만 잘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혈액 사진을 좀 보시면요. 왼쪽 거는 그 산성화된 혈액 패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약 알칼리성 정상 혈액 패턴이고요. 보셨을 때 저렇게 오른쪽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쁘게 하나씩 떨어졌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요. 자꾸 산성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는 내 혈액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된 게 혈전이고요. 저 혈전이 어디 가서 막혔을 경우에 그럴 때 동맥경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왜 잘 먹어야 되냐? 물 속에는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는요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으로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내가 미네랄을 잘 못 챙겨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물만 제대로 먹으면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필요한 미네랄들을 충분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은요 0.1%,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물이 이제 요즘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더럽죠. 요즘에 굉장히 저도 그런데 이렇게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생활하수나 음식물 찌꺼기, 합성세제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희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공장 폐수나 증금속, 그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제초되는 살충제, 뭐 이런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이 다 수질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버리는 생활하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콩기름? 네, 식용유 30ml를 정화하는데요. 저 욕조로 3통의 분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된장찌개, 저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해 먹는데 된장찌개 200ml 해봤자 한 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한 끼 분량을 희석하는데 5통의 분량이 필요하고요. 마요네즈나 튀김을 한 기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름이 많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된장찌개 한 끼분이 욕조에 5통 분량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돗물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이나 이런 SNS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얘기긴 한데 우리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21년 묵은 수도관 저거는 제가 보기엔 약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1950년대 6.25 나고 나서 해방이 아니죠. 6.25 끝나고 나서 묻었던 수도관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가요? 거의 70년 전에 묻었던 수도관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관을 타고 오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6일째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물을 떠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 미세 플라스틱이 대두죠. 네, 그래서 저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물에 더 많다라는 거. 그 중에 여기 보시면요. 일주일간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만큼을 섭취하고 있는 거를 좀 보세요. 일주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2,000개 정도 된대요. 상당히 많죠. 일주일이에요. 저 1년도 아니고 일주일. 네, 그 중에 식수를 먹는 게 1,769개. 그리고 소금이나 맥주를 먹는 것도 저 정도 되고요. 갑각류야 뭐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저희 식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식수 안에 저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떠다니고 있다는 거.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오염된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 일회용 같은 거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생수는 그럼 멀쩡하냐? 물 사 먹는 건 괜찮냐? 물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개 브랜드를 봤을 때 그중에 9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이거나 생식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병 한 개에 보면은 최대 10,000개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해요. 생수 함부로 먹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거에서 일주일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2,000개 정도를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생수병 한 개에 최대 10,000개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병 한 병을 내가 다 마셨다. 그러면 10,000개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이진호 사장님 고개를 끄덕 이렇게 적으시는데 맞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도 이제는 골라 마셔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우리가 그냥 생수 안 먹어도 돼. 미세 플라스틱 가려서 먹으면 돼.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한참 몇 년 전에 우리 대구 수돗물에서 과부하물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대구 AP에서 정수기가 동인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났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수돗물에서 과부하물의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이 됐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테고 지금도 아마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안전처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과부하물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누름 방지 코팅 프라이팬 냄비,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니스, 왁스 이런데 컬러 프린터기, 복사기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코팅 프라이팬, 종이컵 이런 데에서만 방수포 이런 데서만 쓰이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쓰이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컬러 프린터기, 복사기, 항공기 그리고 금속으로 도금하는 거,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 광택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읽어보면요. 과부하물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잔류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안정성이 높아 과부하물의 일종의 PFOA와 PFOS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반감기는 몇 년? 3.8년에서 5.4년. 네. 3.8년에서 5.4년입니다. 내가 과부하물을 잘 못 먹었다, 모르고 먹었다 라고 하면 내 몸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약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내 몸속에 있는 과부하물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지 내 몸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PF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FC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에 흩어져 있대요. 사람의 모유, 신생아 혈액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암을 유발하고 생계를 교란하고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PFOS는 알겠는데 PFC는 뭐야 도대체?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도 과부하물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특히 아웃도어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웃도어 왜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등산 가면 무조건 아웃도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은 다 집에 갖고 계실 건데 그 아웃도어에도 굉장히 많이 PFC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태아를 기형아로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임신하셨던 분이, 임신하신 분이 이거를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섭취했을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임신하신 분을 더더군다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 그냥 생수도 아니다, 수돗물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면요. 여기 좋은 물의 기준을 제가 적어놨어요. 용존 산소량이 많아야 돼요.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해 성분이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약 알칼리성 물이어야 되고요. 잔류 염소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 6가지 조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정수기 고객들한테 설명하실 때 조금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전문가다운 그런 이제 어필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스프링이에요. 이스프링 이름 예쁘죠? 뭐 이 일렉트로닉 봄이다 뭐 이렇게 뭐 전자봄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스프링 저희 압축 활성탄 방식이에요. 정수기는 총 3가지의 그 필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역삼투압 방식, 그 다음에 중공삼압 방식, 그 다음에 압축 활성탄 방식.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요즘 거는 중공삼압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직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역삼투압 정수기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죠. 왜냐하면 렌탈로 대부분 다 깔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코모식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그 렌탈 정수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때 코모식이라는 회사에서 썼던 그 필터의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2차 오염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수를 할 때 물을 1리터를 정수하기 위해서는요. 3리터의 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 낭비도 되게 심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투압은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거슬러야 되니까 모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터로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역삼투압 방식 같은 건 더군다나 모든 것들을 싹 다 걸러내줘요. 왜냐하면 역삼투압 방식 같은 경우는요. 원래 증류수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할 때 쓰는 증류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수기예요. 근데 그 증류수라는 건 뭐예요? 순수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네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까지 싹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 물은 산성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자,
차치하고, 그리고 역삼투합 방식을 설명드렸으니까 중공상업 방식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공상업 방식은요, 그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고요, 빌공자예요. 그 다음에 실사자고요. 예,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실질 다발이에요. 그래서 거길로 물을 이제 흘려보내는데 얘는 초기 성능은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큰 것들은 걸러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필터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게는 15일 만에 끝나고요. 길게는 뭐 한두 달도 가긴 하겠지만 보통 15일 정도면 물길이 생겨서 거기에서 뭐 곰팡이도 피고 그래요. 그래서 중공상업 방식, 그래서 요즘에는 직수 방식으로 해서 중공상업 방식하고 역삼투합 방식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압축 활성탄도 많이 쓰죠. 그래서 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엔 직수 방식 보시면 필터가 보통 기본이 3, 4개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압축 활성탄 방식인데 저희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요, 압축 활성탄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이스프링의 특징을 보면요, 아까 제가 좋은 물의 기준이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니네 거는 물맛 좋더라. 물이 달더라. 그리고 물이 굉장히 잘 넘어가더라. 라는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용존산소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물맛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좋은 물맛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를 포함 인체에 유해한 유기 무기화합물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균과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키는 UV 램프를 갖고 있고요. 정수된 물을 보관하는 저수통이 없기 때문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염소 트리알로메탄이라는 거는요, 염소가 물속에 있는 유기화합물하고 만났을 때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탄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염소만 잘 제거해줘도 트리알로메탄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트리알로메탄, 유기화합물, 중금속, 악취, 미네랄,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곰팡이 등 원소에 있는 이것들이 이렇게 이 정수기가요 꽉 잡아주고 있어요. 뭐만 빼고요? 미네랄만 빼고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저희 이제 맛있는 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필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청정기 얘기할 때 필터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도 필터가 생명입니다. 자, 유해 성분을 거르는 미네랄을 지켜준 압축 카본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가지의 유해 성분을 제거해 준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어떻게 제거를 해주냐?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과작용을 하고요. 흡착작용을 해요. 저희 압축 카본 필터는요. 그래서 여과작용은 뭐냐? 우리 필터를 보시면 앞에가 왜 하얀 부직포 같은 걸로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직포 같은 그 하얀 막이 여과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 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 외에 그거보다 큰 것들은 다 걸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것들을 걸러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간 물에서 그 안에 있는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흡착작용이 뭐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요, 탄소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C로 시작하는 화학 구조를 보면 C, HN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C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탄소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탄소기가 들어가 있는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얘가 활성탄이 흡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만 남을까요?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만 남아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오염물질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크기 생각이 나시나요? 박테리아는 보통 0.2에서 크게는 1마이크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러스는 0.02에서 0.2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0.2 마이크로미터다 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0.2보다 작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남아있겠죠. 네. 얘네들은 누가 걸러줘요? 네. 무선 UV 램프가 한마디로 조사줍니다. 완전히 활성 못하게 비활성화 시키듯이 얘네들을 완전히 99.99% 조사주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미네랄 빼놓고는 남아있는 것마저도 완전히 박멸시켜주기 때문에 믿고 정말로 믿고 안심하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런 필터뿐만 아니라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직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2차 오염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갤럭시에서 무선 충전기를 쓸 때마다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마다 저희 아메이에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게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인데요. 우리 안에 UV 램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UV 램프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전선으로 꼽아야 되는데,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물이 차 있는데 누전이 되겠죠. 그럼 큰일 나요. 감전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없이 UV 램프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그래서 물의 그 압력, 우리가 원수를 틀었을 때 물을 정수를 할 때 물을 틀잖아요. 그때 물의 수압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UV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게 특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특허비를 우리 무선 충전기 쓸 때마다 아메이가 받고 있다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마트 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정수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수화기 모양의 요것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죠. 빨간불로 바뀌면서 AS 해라, AS에 전화해라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필터의 수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줄 때마다 보통 일반적인 가장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쓰죠. 그래서 3, 4, 12,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을 쓰시던지 아니면 5,000m를 쓰시던지 그랬을 때 필터 한 번씩을 교체해 주시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야 니네 것만 좋다고 얘기를 해 맨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C타입인 사람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꼭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기청정에서는 알러지 UK에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유럽 알러지 재단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는요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NSF는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기관이에요. 그래서 보건과 안전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회사,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SF도 총 4가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2번, 53번, 55번, 그 다음에 401번 이렇게 받았는데 41번 같은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죠. 그래서 염소가 제거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3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각각 하나씩 받았었죠. 각각 하나씩 받았었는데 이게 뭉뚱그려져서 이제 각종 유기화합물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0여 종의 유해 물질을 감소시킨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녹조, 적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거기서 나오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도 감소시킨다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설명드렸던 과부로 화합물 또 감소를 시킨다라고 인증을 받았죠. 그 다음에 401번 같은 경우는 의약품의 신종오염물질 15종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신종오염물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항생제예요. 워낙에 우리들이 항생제를 남용을 한 데다가 이 워낙에 약들은 우리가 먹고 남았을 경우에는 약국에 갖다 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지금들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우리가 버렸어요. 쓰레기에. 같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수로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예 원수 자체에서도 의약품들이 이제 검출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5종을 감소시켰다라고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킨다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긴 한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 비용은 비쌀 수 있어요. 웬만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5년간의 렌탈료를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싸다라는 거.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요거만 1리터 평균 이제 비용만 갖고 왔는데요. 그 1리터 우리가 보통 생수를 살 때 얼마 정도 하나요? 편의점에서 500ml 정도가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는 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1리터인데 83원. 예. 그래서 100원도 안 돼요. 1리터. 1리터를 먹는데 100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생수 2리터짜리 6개 묶음으로 하면은 뭐 2,000 얼마씩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요. 네, 그리고 좋은 물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수기. 이제 강의할 때마다 요거는 태국에서 이제 물난리 났을 때 이제 그 국민들이 먹을 식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식수차를 네, 정수차를 이렇게 대동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저희 이스프링 정수기가 이렇게 떡하니 여러 대가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집 필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양평으로 이사 가서 상관없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흙에 묻은 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샤워기를 보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30년 된 아파트에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몇 년 살았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필터가 시뻘겋게 나옵니다. 필터 그래서 보통 제가 그전에는 거의 1년 주기로 많이 교체를 했는데 저 때는 짧게는 8개월 그리고 길게는 10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필터 그렇게 교체하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 저기 보시면 그 정수통에 보시면 밑에 찌꺼기가 녹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저게 매번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새 필터로 교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원수통 자체도 저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정수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너무나 고마웠던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TV에 아침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축사 옆집에 살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본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교체를 하죠. 근데 왜냐하면은 축사가 옆에 있는 데다가 돼지가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렇다는 거. 필터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필터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래요. 굉장히 시커멓죠. 이렇게 3개월 만에 필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저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정말로 우리 정수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여성 한 분이 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맘먹고 4주 동안에 물을 열심히 드셨어요. 열심히 드셨더니 이렇게 피부가 맑아지고 팽팽해지셨다는 거예요. 물만 잘 먹어도 피부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본인의 몸무게 곱하기 30cc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하루에 그렇게 섭취를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물 먹는 어플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먹는데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어플이라도 깔아서 알람 울릴 때 한 잔씩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음식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재료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요리 방법, 요리 도구가 이상하면 안 좋은 음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아메이에는 퀸이 있습니다. 자, 퀸은 이렇게 5가지 기술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퀸 같은 경우는요, 18-8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18-8합금? 이게 뭐지? 니켈과 크롬의 함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켈을 함량을 넣어주면 강도가 세지고요. 그 다음에 크롬의 함량을 넣어주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8-8합금 같은 경우는요, 그 의사들이 쓰는 메스 있죠.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칼, 재료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 부식이 되지 않다라는 거, 강도가 좋다라는 거. 근데 저희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그 냄비가 있죠. 샐러드 마스터. 샐러드 마스터는 그 세트에 1,400만 원까지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빅마마도 그 세트를 사다 놓고 모셔만 놓고 저희 퀸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렴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근데 저희 거는 18-8합금인데 샐러드 마스터는요 18-10합금이에요. 그래서 크롬의 함량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 거보다. 그래서 저희 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근데 생긴 거는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8합금이라는 거, 그리고 5가지의 이제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거는 모이스처 실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수공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식이 반 정도 익으면 물이 수막이 생겨서 뚜껑을 돌리면 이렇게 뚜껑이 뱅그르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한 3분의 2 정도 익었다라고 보시고 그때 이제 그 인덕션의 단수를 줄이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이제 요리하는 그런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희 퀸에는요 뚜껑에 스티머리 없어요. 보통 뚜껑에 보면 스티머리 있어서 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스티머리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네. 제 순서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 스티머리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구조라는 거. 통다중구조라는 거. 그래서 대형, 대후, 그 다음에 중후 같은 경우는 통 7중이고요. 그 외에 우리 이제 스튜포트나 소스팬 같은 경우는 통 3중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NSF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요거예요. 저수 저유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원재료 안에 있는 그 영양소를 꽉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스티머리 없기 때문에 그 열기들, 그 수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븐 기능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빵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메퀸하고 일반 요리를 했을 경우에 영양소가 저렇게, 저희 거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 일반 요리를 했을 경우는 저렇게 영양소가 팍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카탈로그 초이스만 잘 봐도요,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할 게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시아인에 맞게 저렇게 그립감 있게 손잡이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1피스가 세트예요. 퀸 세트인데 저는 퀸 세트 사실 거면 이왕이면 퀸 세트를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소형 소스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형 소스팬은요, 따로 사실 수가 없어요. 구매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아이들이 라면, 엄마 없을 때 라면 혼자 끓여 먹기 너무 딱 좋은 그런 크기, 그 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뭔가를 해 먹을 때 딱 좋은 크기 때문에 저 소형 소스팬은 꼭 갖고 계시라는 거. 그래서 꼭 21피스 세트를 사시라는 거.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웍 같은 경우는 몇 리터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봤어요. 웍 같은 경우는 약 4.6리터 정도 용량이 되고요. 스튜포트는 6리터. 그 다음에 미니 스튜포트 같은 경우는 4리터 되고요. 대우 같은 경우는 내경이 24.2cm예요. 0.2cm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24.2cm고 3리터입니다. 용량이. 그 다음에 중후 같은 경우는 19.2cm에 1.8리터 정도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 우리 얼마 전에 왜 소형 하나 있었죠. 너무 앙증맞은.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혼자 쓰기.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퀸하고 같이 세트인 인덕션, 마지막으로 인덕션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렌지 중에는요, 요즘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용기만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상판이 뜨겁지 않죠. 그 다음 열 효율이 90% 정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리 시간은 단축하고요. 청소하기 용이해요. 그리고 화상 위험이 없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사용 용기가 제한이 된다는 거. 인덕션용이어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물 1리터를 끓이는데 얼마 정도? 6분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1리터 끓이는데 6분 30초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열선을 통해서 직접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워요. 옆에만 있어도 뜨거워요. 그리고 라면 하나 끓이려면요, 보통 10분이 넘어갑니다.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되도록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예전에 저 하이라이트를 고양이가 밟아서 고양이가 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펫 키우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트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는 가스의 불꽃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얘는 열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0%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가스 누출, 폭발 사고도 되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셔 어머니들이. 가스레인지 닦으려면 나를 잡아서 한번 닦게 돼 있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이 요즘에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인덕션 2개에 하이라이트 하나, 아니면 인덕션 2개에 가스레인지 하나,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을 하느냐라고 보셔.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저희가 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덕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덕션, 저희 인덕션 레인지 이제 2죠. 지금은 이제 계속 몇 개가 이제 변천이 되고 2가 있는데 저도 변천된 게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인덕션 레인지 2 같은 경우는요, 되게 안전해요. 더욱더 안전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요리 같은 경우 10가지 맞춤 요리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취사도 3종류, 백미, 고소, 그 다음에 잡곡, 그 외에 뭐 찜이나 보온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요리가 빨라집니다. 여기 물 끓이는데 보면 1리터에 몇 분이라 나와 있어요? 3분 30초. 아까 저희가 인덕션에서는 6분 30초 아까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저희 거는요. 얼마예요? 3분 30초. 3분 30초도 제가 보기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3분 30초면요. 저희 그냥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 네, 굉장히 빨리 끓일 수 있다는 거, 일반 인덕션보다도 물 끓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열 전도율이 더 빠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안내가 되고 터치패드이기 때문에 훨씬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입니다. 숨가쁘게 빨리 달려왔어요. 옆에서 우리 그 김지원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이쯤에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물 제대로 드셨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원재료 가지고 제대로 된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건강 챙기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